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더 딥다이브에서는 음식료 업종, 특히 이쪽 주식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기업이죠. 타이슨 푸드.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서 시장 환경이 참 빠르게 변하는데 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뭐랄까 변동성이 클 때는 이런 대표 기업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하죠. 그렇죠. 소비자 수요나 원가 변동, 또 기업 자체의 전략 같은 게 실제 실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좀 꼼꼼히 짚어보려고 해요. 네, 들어보니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실적 자체는 꽤 꾸준하다고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타이슨 푸드가 매출이나 조정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같은 주요 지표에서 벌써 4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성장을 했어요. 오, 4분기 연속이요? 쉽지 않은데. 그 원동력이 뭘까요? 역시 핵심은 그 단백질 수요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견고해요. 아, 단백질 수요? 네. 2024년 미국 육류 소매 판매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보고도 있고요. 가구 침투율이라고 하죠. 이것도 98%에 달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98%요? 와, 거의 모든 집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가 좀 어렵다, 압박이 있다 해도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는 어지간하면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긴 먹는 건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타이슨의 강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또 가공식품까지 이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아, 그렇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다양한 가격대의 소비자 수요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사업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특히 닭고기 쪽이 아주 눈에 띄던데요. 맞습니다. 닭고기 부문은 정말 9년 만에 최고의 2분기의 조정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9년 만에요? 와. 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이익이 거의 2배 늘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죠?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잘 맞물렸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운영 효율성을 정말 많이 개선했고요. 아, 자체적인 노력. 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운도 좀 따랐는데 곡물 가격 있잖아요. 사료값. 이게 좀 내려갔어요. 아하, 원가 부담이 줄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전체 실적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와서 그 가이던스 상단에 근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브랜드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야, 닭고기 쪽은 정말 뭐랄까, 순풍이네요. 그럼 가공식품 쪽은 어떤가요? 거기도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네, 가공식품은 뭐랄까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계속 두 자릿수 마진율을 기록 중이고요. 두 자릿수요? 대단하네요. 여기도 효율성 개선 노력이 컸습니다. 생산 라인 효율은 한 2.5포인트, 노동 효율은 거의 2.8%포인트나 개선했다고 하니까요. 와, 구체적인 수치까지? 네. 그리고 쥐미딘이나 힐샤이어 팜 같은 그런 인기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걸로 계속 혁신적인 제품을 내면서 원자재 비용 상승 같은 그런 외부 압박 요인들을 잘 상쇄하고 있는 거죠. 브랜드를 잘 활용하는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마진율 10% 이상을 꾸준히 내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닭고기, 가공식품은 좋은데 반면에 그 소고기 부문은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가요? 아, 네. 거기가 지금 제일 좀 아픈 손가락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값이 너무 비싸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아, 소 값 자체가 문제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의 압박이 엄청나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괜찮아서 판매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워낙 원가가 비싸니 결국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런 상황이군요. 딱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소고기 시장의 그 주기적인 특성, 그리고 공급 제약이라는 투자자들이 항상 주시하는 외부 리스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네. 리스크 요인이 명확하네요. 혹시 긍정적인 신호는 없나요? 아주 없지는 않아요. 최근에 암소 보유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공급 사이클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돌아서려는 그런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바닥 신호일 수도 있다. 희망은 있네요. 그럼 돼지고기는 어떤가요? 소고기랑 비슷한가요? 돼지고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개선세를 보이면서 3년 만에 가장 좋은 2분기 실적을 냈어요. 오, 돼지고기는 선방했군요. 네. 여기도 운영 개선하고 부가가치가 좀 더 높은 제품 비중을 늘리면서 마진 압박을 어느 정도 이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실적을 넘어서 타이슨이 좀 더 장기적으로 하는 움직임 같은 것도 있을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볼 만한 거요? 네,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그 물류 시스템 개편인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물류요. 네, 기존에 좀 낡고 분산되어 있던 냉장 창고들을 정리하고 대규모 최첨단 자동화 창고 중심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2030년까지 매년 한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꽤 크죠. 그 정도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표예요. 와, 2억 달러요. 엄청난 투자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장기적인 효율성을 위한 투자인데 특히 실적이 좋은 닭고기나 가공식품 쪽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효율성을 극상화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에서 합성 착색료를 제거하기로 한 건데요. 이건 뭐랄까, 요즘 소비자들 트렌드나 규제 환경 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군요. 근데 요즘 뭐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이런 외부 위험 요인들도 많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고 있나요? 물론 회사에서도 그런 변동성 큰 환경이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잘 인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다만 과거에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한 실적 가이던스에는 이미 관세 영향 같은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아, 이미 반영된 수치다. 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관세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단백질 자체를 덜 먹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재무적으로도 작년보다 순차익금 비율을 낮추면서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이고요. 여러 변수 속에서도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음식료 섹터 투자자분들이 뭘 좀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네. 결국 타이슨은 그 탄탄한 단백질 수요를 바탕으로 닭고기나 가공식품이 잘 끌어주고 소고기의 부진을 좀 메꿔주는 이런 전략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다각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받쳐주니까.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운영 효율을 계속 높이고 혁신을 멈추지 않고 또 강력한 브랜드를 잘 활용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 사업 부문별로 강점과 약점이 뭔지, 또 외부 환경 변화에 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런 경제적인 제약 속에서 단백질 종류, 예를 들어 닭고기랑 소고기 중에 뭘 더 찾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외식이랑 집밥, 이 사이에서는 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까요? 타이슨 같은 기업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가치를 포착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